그런 고민이 있으면 나한테 진작에 얘기를 하지. 앞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부담 없이 나한테 연락해줘요. 한동석은 호텔 경영을 하면서 수십 년간 쌓아온 비즈니스 능력으로 폐점 위기까지 내몰렸던 오흥수의 토스트 가게를 완벽하게 정상화시켰습니다. 초반보다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까지 보이자 깜짝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하는 오흥수인데요.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생각에 한동석을 삐딱하게 바라봤던 오흥수는 이번 일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동석에게 쓴소리를 했던 게 마음에 걸렸는지 오흥수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을 못하다가 큰 결심을 한 듯 어렵게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오흥수를 구해주면서 한동석이 오흥수의 마음을 돌리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더 듣기 싫습니다. 당장 돌아가십시오. 한동석은 얘기조차 나누길 거부하는 오흥수를 보며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귀한 사람이라고 대접을 받고 환영만 받고 살아온 한동석으로서는 찬밥 대우를 받는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적응이 되질 않았어요. 이렇게 자존심이 뭉개질 정도로 문전박대를 당한 건 거의 40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죠. 오흥수가 이 정도로 완강하게 반대한다면 차라리 마광숙에게 술도가를 나오라고 설득하는 게 더 빠를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남편과 사별하고 서로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시동생들에게 쩔쩔매면서까지 술도가를 붙잡고 있는 건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동석과는 맞지 않는 일이었죠. 결국 그는 제대로 설득조차 해보지 못하고 술도가에서 조용히 등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한동석을 배웅하고 돌아온 오천수는 곧장 오흥수에게 달려가는데요. 야, 오흥수. 너 정말 이럴 거야? 그동안 회장님이 술도가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은인과 같은 분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천수영. 형은 장수영이 불쌍하지도 않아. 사고로 허망하게 떠난 것도 억울할 텐데 믿었던 아내까지 다른 남자 만나서 홀랑 떠나버리면 하늘에서 얼마나 원통하겠냐고. 그런데 그 순간 분을 이기지 못한 오천수가 오흥수의 뺨을 거칠게 후려갈겼습니다. 손과 뺨이 마주치는 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그 입 닥치지 못해? 내일 LX 호텔 가서 무릎 꿇고 사죄드려. 안 그러면 나 너 안 볼 거야. 알아들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오장수는 물론이거니와 오천수에게도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난데없이 나타난 한동석 때문에 뺨까지 맞자 결국 오흥수는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술도가를 나가 자신의 토스트 가게로 가버리는데요. 물론 오천수도 한동석과 마광숙이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냥 마음이 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오장수의 친동생인데 어떻게 두 사람의 만남이 좋기만 했겠어요. 당연히 속으로는 오흥수처럼 섭섭한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오흥수와는 다르게 진심으로 형수인 마광숙의 행복을 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열흘 만에 사별했는데도 술도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광숙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경외심까지 느끼고 있었는데요. 오죽하면 엄마인 공주실이 술도가를 떠맡은 마광숙에게 미친년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만큼 마광숙이 그간 달려온 행보가 보통 사람이 하기 정말 힘든 존경받아 마땅한 행동이었고 오천수 역시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소란의 어안이 벙벙해진 오강수와 오범수를 보며 오천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강수야 범수야. 너희들 생각은 어때? 너희들도 흥수랑 같은 생각이니? 입장이 난처해진 오강수가 우물쭈물 머뭇거리고 있을 때 오범수가 작게 한숨을 내쉬고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형수님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하늘에 있는 장수형도 아마 그걸 바라지 않을까? 물론 오범수도 마광숙의 손을 잡고 들어온 한동석을 봤을 때 깜짝 놀라긴 했었습니다. 자신한테 사회이사 자리를 제안해준 것이 결국 마광숙과의 결혼을 밀어붙이기 위한 초석이었다는 생각에 뭔가 뇌물을 받은 것만 같아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 순간 오범수는 세리와의 결혼을 지지한다는 마광숙의 말을 머릿속으로 분명하게 떠올렸습니다. 술도가의 원수와도 같은 세리를 허락했다는 건 결국 마광숙이 오범수 자신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얘기잖아요.
마광숙은 모든 조건을 다 제쳐두고 오로지 내 자신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는데 마광숙의 행복을 막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범수와 세리의 교제를 응원했던 오강수 역시 마광숙의 행복만을 보고 두 사람의 교제를 지지하는데요. 오천수는 성숙한 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 생각 잘 알아들었어. 흥수는 형이 잘 설득해 볼게. 그런데 하늘에 있던 오장수가 엇나가는 오흥수를 따끔하게 혼낸 걸까요? 평온했던 오흥수의 토스트 가게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토스트를 주문하고 배달을 받은 손님이 토스트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리뷰에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이죠. 리뷰를 확인하자마자 곧장 고객에게 전화하여 사과하는 오흥수인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평소에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언제 그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오흥수는 그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만 하면 별 문제 없이 상황이 마무리될 줄 알았어요. 옥탑방에 거주하던 시절 오흥수 본인도 음식에서 수세미가 나왔을 때 그냥 환불만 해주면 대충 넘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흥수가 생각했던 것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둔감하지는 않았습니다. 벌레 나왔다는 리뷰 하나 때문에 손님들에게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거든요. 좋은 리뷰는 소문이 잘 안 나는데 나쁜 리뷰는 마치 암세포가 퍼지는 것처럼 무서운 속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흥수의 토스트 가게는 창업 이래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는데요. 텅 비어있는 토스트 가게 의자에 앉아 오흥수의 걱정스러운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큰일이네. 하루 만에 매출이 절반이나 떨어졌어. 옥분이가 알면 난리 날 텐데. 미치겠네 정말. 초보 사장인 오흥수로서는 그야말로 멘붕 그 자체였어요. 술도가에서 쌀벌레가 나왔을 때도 그냥 옆에서 돈이나 조금 보태기만 했지 직접적으로 마광숙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던 건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팔을 걷어붙이고 해결에 나섰던 건 언제나 마광숙이었습니다. 막상 가게를 책임지는 점장으로 자신이 직접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죠. 장광주의 경우 전 국민에게 공급되는 술이라 이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했을 텐데 혼자 위기를 이겨낸 형수 마광숙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요? 지옥부는 오흥수에게 충격적인 매출을 보고받고 역시나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 번화가 노른자 위치에 있는 매장이라서 매달 나가는 월세도 만만치 않은데 오픈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매출이 반토막이 나다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싶은 심정이었죠.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위생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새로 오픈한 매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냐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미안해 옥분아. 내가 요즘에 형수 문제로 생각이 많아져서 미처 눈치채지 못했나 봐.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 말은 지옥분의 귀에 전혀 위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만큼 돈에 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던 지옥분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날이 선 목소리로 오흥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흥수 오빠, 다른 사람한테 돈 가져오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일할 때는 일에만 집중해요. 오빠는 그냥 하루아침에 점장 달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는 정말 며칠을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한 거라고요. 만약 시간이 지나고 매출 회복이 안 돼서 혹시라도 폐점해야 할 상황이 오면 저 정말 오빠 안 볼 거예요. 토스트 가게 하나 성공시키지 못하는 오빠한테 내 인생 맡기는 거 저도 싫다고요. 순간 오흥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빈손으로 자수성가한 지옥 분위기에 그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지옥분에게 제대로 혼쭐이 난 오흥수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알아눕는데요. 환한 얼굴로 동물병원장과 앉아있는 지옥분의 얼굴이 문득 오흥수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말 지옥분의 말대로 한 여자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자기 힘으로 수의사 자격증을 따고 병원까지 개업한 동물병원장을 고려하면 자신과 비교하는 것조차 실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옥분이한테는 그 사람이 더 어울릴지도 몰라. 지옥분이 좋다고 따라다닐 때는 몰랐는데 막상 동물병원장과 만나서 결혼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 한구석이 괜시리 아려오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솔직히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보란듯이 위기를 극복해서 지옥분에게 인정을 받고 마음을 담아 정식으로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럴 능력도 용기도 없었던 오흥수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방 안에 틀어박힌 오흥수가 걱정이 됐는지 마광숙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흥수도련님, 옥분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가게가 많이 힘들다면서요? 친누나 같은 마광숙의 얼굴을 보자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간신히 일어나더니 마광숙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형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님한테 사과하고 환불도 다 해줬는데 매출이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토스트 가게까지 말아먹으면 저 옥분이 얼굴 다신 못 본다고요. 도련님, 한동석 회장님께 조언을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전에 저희 술도가도 회장님이 도움 주셔서 살아났잖아요. 하지만 마광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흥수는 중간에 말을 잘라버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한테 도움받으면 장수영을 배신하는 거라고요. 괜한 얘기를 꺼냈다는 생각에 사과를 하고 조용히 방을 나오는 마광숙인데요.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마광숙은 곧장 한동석에게 달려갔습니다. 절박했어요. 거의 부도 위기까지 경험했던 마광숙이 봤을 때 이대로 가다간 정말 오흥수의 가게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흥수가 한동석의 도움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니 자신이 직접 해결책을 들어보자는 생각이었죠. 놀랍게도 한동석은 마광숙으로부터 오흥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해결책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흥수 씨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해결하기 아주 쉬운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회장님? 흥수 도련님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객들이 등을 돌리는 이유는 사실 신뢰의 문제거든요. 제가 흥수 씨를 한번 만나볼게요. 그러자 마광숙이 고개를 저으면서 한동석을 붙잡았어요. 그건 안 될 거예요. 제가 넌지시 얘기를 꺼내봤는데 듣고 싫다고 거절하더라고요. 광숙 씨, 이런 일이 아니면 내가 언제 흥수 씨 마음을 돌려보겠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만나볼 테니까 나 믿고 한번 기다려봐요. 마광숙은 자신만만해하는 한동석을 보며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광숙과 헤어진 한동석은 곧장 오흥수의 토스트 가게로 향했습니다. 마광숙에게 호언장담을 하긴 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한편으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어요. 일전에도 오흥수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대우를 받으면 어쩌나.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한동석은 늘 어려움이 닥치면 정면 돌파하여 문제를 해결해왔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한동석을 보자마자 오흥수는 예상했던 대로 미간을 확 찌푸렸습니다. 회장님이 여긴 어쩐 일이시죠? 형수님에 관한 일이라면 저는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시작부터 강하게 나오는 오흥수를 보며 살짝 당황하여 멈칫하는 한동석. 광숙 씨한테 흥수 씨 얘기 듣고 왔어요. 가게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던데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죽을 맛이었던 오흥수는 한동석의 말에 순간 혹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오장수의 얼굴을 다시 되새기며 굳은 얼굴로 계속 손사래를 치는데요. 이런 걸로 제 마음 돌려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꿈 깨십시오. 저는 두 분 만나는 거 절대 축복해드릴 생각 없습니다. 흥수 씨, 어떤 걸 바라고 도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광숙 씨가 흥수 씨를 친동생처럼 아껴서 그래서 찾아온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얘기나 한번 들어봐요. 이건 제 전문 분야입니다. 간절했던 오흥수는 순수하게 돕고 싶다는 한동석의 말에 결국 설득당하고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오흥수와 마주 앉은 한동석은 머릿속에 그려두었던 해결책을 차근차근 전달하기 시작하는데요. 흥수 씨,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가게로 등을 돌린 고객들은 새로운 가게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 시간을 기하급수적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단골 고객들에게 토스트 무료 이용권을 5장씩 배포하세요. 그러자 오흥수가 살짝 미간을 찌푸리면서 의심의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희 고객이 한두 명도 아닌데 무료 이용권을 5장씩이나 배포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한동석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등을 돌린 가게에서 토스트를 5번 먹고 다시 만족을 한다면 그 손님은 그동안 흥수씨 토스트에 적응을 하게 되고 결국 다른 가게로의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보통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오잖아요. 자연스럽게 새로운 고객을 유입시키면서 추가적인 고객 확보까지 될 겁니다. 저 믿고 한번 따라와 봐요. 오흥수는 누군가에게 공짜로 받아보기만 했지 공짜로 나눠준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동석의 제안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경험 많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단골 고객들에게 무료 이용권을 배포하는 오흥수인데요. 그런데 결과는 그야말로 대박 그 자체였습니다. 별점 1개를 받았던 리뷰 이후로 주문이 뚝 끊기면서 리뷰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무료 이용권을 받은 고객들이 새롭게 리뷰를 올리면서 리뷰 페이지는 온통 별점 5개로 도배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무료 이용권으로 매장에 찾아온 고객들이 새로운 고객들과 함께 방문을 하면서 매출이 순식간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180도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한동석의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가 토스트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토스트 1000개 포장 부탁드립니다. 1000개요? 술도가에서 차갑게 한동석을 쫓아냈던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일전에 한동석이 직원들 간식 명목으로 정기 주문했던 토스트 200개도 속 좁은 오흥수가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거든요. 한동석의 도움을 받으면 오장수를 배신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한동석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이 나쁠 법한 상황이었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1000개나 주문해주다니 미안하고 고마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월말 결산날이 되자 정산을 마친 오흥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픈바를 받았던 달보다 오히려 매출이 더 늘어나 버렸기 때문이죠. 리뷰 테러로 인한 매출 급락과 무료 이용권 배포로 한동안 적자를 볼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모든 게 한동석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비즈니스는 역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한 순간이었는데요. 대박난 정산 결과를 듣고 기뻐하는 지옥분을 보면서 한동석에게 닫혀있던 오흥수의 마음도 점점 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옥분에게 매출 보고를 마치자마자 곧장 한동석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한동석은 오흥수가 집까지 찾아온 걸 보고 매출이 회복됐다는 걸 금방 눈치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매출이 진짜 더 늘어났어요. 이번 기회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자 한동석이 오흥수의 눈을 바라보며 친형처럼 따뜻하게 오흥수의 손을 잡는데요. 흥수씨, 광숙씨가 친동생처럼 아끼는 동생이면 나한테도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예요. 광숙씨랑 만나는 거 허락해달라고 무리하게 부탁하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해줘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흥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크게 한숨을 들이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장수영은 저한테 거의 아버지나 다름이 없는 존재였어요. 장수영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형수님이 회장님이랑 만난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형수님한테 너무 섭섭해서 마음이 다쳐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형수님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형의 전부와도 같았던 술도가를 떠맡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면서 지금까지 저희 곁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런 형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제가 속 좁게 너무 제 마음만 앞세웠던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형도 아마 두 분의 만남을 축복해 줄 겁니다. 그 말에 한동석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 재차 되묻는데요. 지금 그 말은 나랑 광숙 씨 만남을 허락해 준다는 뜻인가요?
순간 오흥수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순간에도 형인 오장수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하면 친누나 같던 마광숙이 훨훨 떠나가 버릴까봐 두렵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머뭇거린 오흥수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한동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수님, 꼭 행복하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